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미국 시장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장 한마디. 장기물 금리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통화가치 하락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좀 많이 길었다.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상황이. 금리가 이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다고? 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장기물 국채금리 상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딱 보셔야 전체적인 시장이 분석이 되는 시장이니까요. 자, 1번 30년 국채금리부터 볼게요. 자주 보던 거니까. 네. 자, 화면 열어주시고요. 네. 30년 국채금리,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금리가. 그 다음에, 올라갔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최근 한 달간이었고, 자, 1년간, 자, 5년간, 보셨죠? 일단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근데 오늘의 사고는 1번에서 벌어진 건 아니에요. 자, 넘어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요 이슈가 되는 프랑스 볼게요. 프랑스. 자, 프랑스 최근 한 달간 흐름. 자, 오늘 프랑스 5.2bp가 올라오면서 4.5예요. 30년물짜리가. 선진국 국채금리가 4.5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뭐 쭉쭉 올라가죠. 저 밑에가 3.2입니다. 3.2에서 지금 4.5까지 1년 동안에 쫙쫙 올라온 거예요. 최근 흐름 볼게요. 자, 900% 올랐어. 지금 5년짜리 차트 저 왼쪽 밑에 보니까 900% 올랐어.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일본 채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건 사망했음.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니겠어? 자, 이제 프랑스 맞습니다. 프랑스만 이런가요? 오늘 사고를 친 애들은 어디 갔어? 아, 내가 그거를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네. 자, 오늘 사고를 친 애들은 또 따로 있죠. 오늘 사고를 친 애들은 계속 요즘 사고 끼를 보여줬어요. 영국입니다. 영국도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끝도 없어.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잘 올라. 계속 오릅니다. 자, 1년간 25% 올랐어요. 금리가. 자, 여기도 장난 아니죠? 600% 올랐습니다. 5년간. 네. 선진국들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일본, 뭐 영국, 프랑스 이 국가들 모두 지금 심지어는 IMF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지금 이러는 거야? 근데 오늘 우연히 데이터상으로 프랑스의 저게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수지가 나왔거든요. 재정 수지. 차트로 보죠. 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위로 올릴까요? 괜찮아요? 조금 더 위로 올려. 네. 보시면 얘네가 이제 저 연말 때 아마 9월달 이후 연초쯤에 저 세금을 뭐 걷나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재정 수지가 좀 올라오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재정 수지가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제일 위가 0이야, 0. 0이 2분이잖아요. 재정 수지가 0이라는 건. 그게 2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돈이 없지. 애들이 돈이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걷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총리가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어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 저거잖아. 50억을 10억으로 대주주 내리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관련해서 우리는 세금을 계속 걷거나 할 때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번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번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참, 이걸 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저의 생각은 어디 갔지? 총통화량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시잖아요. 프레드의 총통화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도 터졌고, 그다음에 뭐 모든 자산 가치도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났.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통화가 이따만큼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붙겠죠. 공중에 붕붕 떠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금 통화가 구름처럼 하늘을 벙벙벙벙벙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정착하겠죠. 이 많은 돈들이. 어디에 정착했나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산에 정착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은 401k를 통해서 퇴직금하고 주식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일반 중산층들의 삶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지금 한국도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일본도 만들었고, 중국도 그거를 애를 쓰고 있는 거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으면서 인플레이션은 늘어서 실질적인 나의 급여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나는 자산이 없어. 그럼 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무산 계급 이러면서 뭐 계급혁명 막 이랬는데 지금은 무자산 계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계급이 갈라지는 거죠. 소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은 대부분 다 세금으로 뜯기고 하니까 소득 해봐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뜯기고 하니까 소득은 별로 의미가 없어. 진짜 아마 한 5%, 1, 2, 3, 4, 5% 정도 빼고는 소득을 벌어봐야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 자,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은 걷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사실은 시대는 자산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세금은 소득자에게 걷잖아요. 자산가들한테 안 걷잖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부동산 자산가한테 걷어요. 주식 자산가한테 걷어요. 안 걷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금을 더 걷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 못 있지.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사실상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같이 아주 순정적인 국민들을 두는 데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인플레는 빵빵 터트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자산가가 계속 올라도. 그러니까 약간 지지율에 약간 변화가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우리 같으면은 그냥 막 계속 바뀌지만 일본은 안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면 쉽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황에서 헤쳐가려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죠. 걷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다. 못 걷.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쫙 뿌려갖고 세금을 평등하게 걷으면 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어쩔 걸.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못 걷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은 해야 되겠고, 곳곳에 그동안 써오던 돈은 있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해서 이걸 타개할 수 있습니까? 금융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뭐예요? 지금 개인으로 따지면 대출이고요. 국가로 따지면 맞습니다. 정우님 잘 맞추셨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발행.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는 개인으로 환원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아. 근데 내가 신용도 완전 좋아. 이 아저씨 진짜 짱이야. 이 동네 짱이야. 그러면서 대출을 계속 해줘. 근데 대출을 계속 해주는데 이자만도 장난이 아니야. 이자만도 남들 연봉 이상 나가는 거야. 이자만도. 자, 그럴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의 채권 금리라는 거는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어떻게 풀 건데? 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모두가 다 조금씩 손해보는 방법. 그 방법은 뭐다? 네. 통화 가치의 하락이다. 자, 그래서 또 통화 가치 하락은 어디로 나온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나온다. 자, 최근에 그래서 계속 이 구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톤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봤던 원자재가 있죠. 원자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이 바뀌고 있는 그 1차 에너지원에서 2차 에너지 전기로 자꾸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쏘쏘합니다. 근데 금값 3,600불 돌파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들이 결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 한 고위 관료께서 이 뭐 아무런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랬더라? 근거가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아니 뭐 현금은 뭐 그런 근거가 있어? 현금은 근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글로벌리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또 계속해서 벌어지죠. 예. 국가 권력들이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화 외에 다른 자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은 여기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도 이런 상황들을 잘 피해 갑시다. 네. 저와 같이 잘 피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럼 자산은 자, 이렇게 따져보죠. 그러면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일까? 우리는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그러나 미국에서 보다시피 진짜 좋은 자산은 뭐냐면 현금을 창출해내는 자산이에요. 네. 현금을 창출해내는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은 어떻게 창출해야 되나요? 딱 1회만 창출해야 하나요? 아니죠. 꾸준히 계속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이 제일 좋은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금이라는 거는 현금을 창출을 하지 않고 가격만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압도적으로 좋은 자산 대비 상승률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압도적인 좋은 자산을 가질 것이냐. 압도적으로 좋은 자산이라는 건 무엇이다? 나한테 그걸 갖고 있었을 때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면 되죠. 통화가치 하락을 회피시켜주고 내 생활비를 넣어주고,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그런 일을 해주었고요. 자, 한국에서는 현재 그런 일을 해주는 건 배당주가 되겠죠, 앞으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배당주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늘어나는 주식 아주 너무 좋은 거죠. 미국의 사실은 이익 증가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아지니까 그건 일종의 배당이 증가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린 거스를 수는 없어요. 네. 이 거대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깨기는 좀 어렵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만의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생존하는 법을 좀 찾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 통화를 볼 때마다 미국 금리 테이블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금리 테이블 보면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2년물, 1년물 보십시오.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10년물요. 금리 올랐죠. 30년물 보세요. 미국 30년물은 많이 올랐어요.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한쪽은 금리가 떨어지고 한쪽은 금리가 올라. 이상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장기물에서는 해외 쪽 상황들의 나쁜 것들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은 몇 년물짜리 채권입니까, 여러분? 예? 주식은 몇 년물짜리예요? 고잉 컨선 하면은 영구채지, 그죠? 고잉컨. 근데 만약에 30년간 이 회사가 존재한다면 30년짜리 채권이야.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30년 고잉컨선 한다고 하면 30년물 채권 금리하고 자웅을 겨루게 되는 거죠? 그 회사가 30년물 국채 금리가 5%인데 나의 수익률은 몇 %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5.4% 뛴다고 치고 세금을. 그러면 얘네는 법인세 20% 뛰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순이익으로 따져도 되죠. 그러면 순이익 기준으로 몇 %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따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될 것이냐. 게다가 여기 가격 변동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붙여야 되겠죠. 1, 2% 정도 붙여야 될 겁니다. 채권의 5%라는 것은 주식에서 7, 8%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쌤 좀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국가가 보증하니까 되게 안전한 고잉 컨선이고, 이쪽은 휘청휘청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이 좋을 수 있다 없다. 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이 좋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미국의 최근 밸류에이션 뭐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분석이 다른데 22배 정도의 이익 대비 22배 정도에 나오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예. 근데 금리가 빠방 터졌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으로 어그로 끌려고 다른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통화 가치를 곤죽으로 만드는 거 외에 다시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통화 가치 하락도 정도가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해서 만약에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영국 또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구제금을 받는다 하는 상상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영국하고 프랑스 쪽에서 어느 한 나라가 IMF 구제금을 받았어요. 생각하기 싫죠. 왜 생각하기 싫을까?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하기 싫지. 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뭐지 이거? 아이고 참말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통화 가치 보겠습니다. 통화 외환 동향 보겠습니다. 외환 동향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미국 달러가 올라서 오른 거니 유로화가 떨어져서 오른 거니, 그죠? 이게 그게 스파이럴이라니까 나선형 상황으로 계속해서 서로 약세 전쟁을 하고 있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원하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뭐 추가로 금리 인하해라라는 압박들인데, 지금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닌데 추가로 금리 인하해라 경기 나쁘니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한국 소비자 물가는 그 전년비 1.7% 나왔고요. 전년도보다 지난달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전월비는 마이너스 0.1. 우리가 참 경기가 안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자꾸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한 지금의 그 상황들은 통화량이 적어서 이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통화의 배치가 쏠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그 뗏문을, 우리 그 서준교수 뗏문을 여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는 건 뗏문을 여는데, 중요한 거는 가뭄난 논에다가 물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물을 더 넣어줘봐야 큰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가뭄난 곳에 넣어야 되는데 뗏문을 여는 거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뗏문을 여는 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뗏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뗏문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을 쫙 열죠. 문을 쫙 열어서 쭉 물을 이렇게 그 저수지를 깊이 파서 물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져도 우린 먹을 물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시스템을 안 갖고 열심히 그 벼를 심고 있는 분들은 물이 말라서 벼가 다 말라 죽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각도 TV 그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 당연히 돈을 버시겠죠? 안 벌 수가 없다고 봐요. 저희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스템적으로 이거 다 해결 못한다. 그래서 선진국 봐라.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더라고.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투자 자문사, 그다음 뭐 나중에 뭐 자산운용사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은, 그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자유화.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가 되기 위해서 그 돈을 버는 거고,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를 너무 향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탕하게 되잖아요. 이건 좋지 않아요. 돈이 나를 망치는 거라서 방탕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뭐 제가 혹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획득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죠. 그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돈을 벌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의 재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만 금융전사분들이 나 하나가 재단이다. 김재단, 박재단, 이재단 재단이 돼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그 미국 시장은 그나마 떨어진 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 지난번보다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물가 지수도 조금 떨어지고, 신규 주문 지수는 47에서 51로 꽤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경기가 계속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유로존은 그 전년비에 2.1%, 근원은 2.3%고요. 전월 대비는 헤드라인 0.2, 근원은 0.3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얘네는 경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물가도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좀 웃기네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채권 시장에서의 조달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10년물 길지채를 1,400억 파운드 어치를 발행했고요. 이탈리아는 180억 유로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채권 발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무려 27개의 기업이 회사채에 자기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그 채권 조달, 그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채권 발행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계속 그 휘청휘청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간사장직을 퇴임하겠다, 이시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그 일본 전국도 좀 불안정하네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는 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뭐 당연히 하겠고, 일단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10월 14일까지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상고하고 판결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요. 트럼프는 대법원에 조기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아유, 저렇게 큰 나라가 좀 이렇게 약을 팔어 이렇게 제3세계가 된다.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갈 계획이다. 이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 기반이 걸려있다. 우리는 조기 심리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관세를 원하고 관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목이 걸려있는 게 미국의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 대마왕이다. 주식시장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뉴스 중에 오늘 알파벳이 시간에서 폭등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17% 폭등을 했습니다. 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 크롬 브라우저 운영하는 거는 유지하게 해줬고요. 대신에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의 독점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이 그 크롬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애플과 삼성한테 거액의 커미션을 줬다. 근데 이것이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플과 삼성전자는 수익원 하나가 조금 배제되는 거니까 나쁜 뉴스가 되겠네요. 애플이 뭐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뭐 수십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펩시코가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40억 달러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행동주의를 개시했습니다.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해라. 그리고 핵심 사업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재창출하라. 그리고 병입 사업을 구조조정해라. 코카콜라가 지역에게 그 병입 사업, 우리 한국도 코카콜라 바틀링이 있잖아요. 병입 사업을 넘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라. 얘네들 그러니까 엑기스만 팔잖아. 그러니까 펩시코도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 분야의 분사
해라. 뭐 이런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야, 미국은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소송 나지 않을까? 일본은 붙잡혔죠. 우리 평생 투자자의 무라야. 아, 이름이 뭐였더라? 무라야키인가? 무라야만가? 네, 그분 구속됐었죠. 이런 거 미운털 박혀서. 한국도 일본하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은데, 예, 상법 개정으로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통한다. 한국도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되겠죠? 자, 자문사를 했고 향후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행동주의 펀드를 하고 싶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하면 여러분 들어오실 거죠? 네, 회사 몇 개 먹어봅시다. 네, 아니면 리모델링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거 가능한 포지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네, 재밌게